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 후보가 4명인데 그중에 여성 후보가 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응원해 주실 겁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인생살이 하면서 제일 잘하는 일이 제 아내를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먼저 5위부터 만나볼 텐데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주요 정당 4명의 대선 후보들이 후보 확정 이후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을 꽤 많이 받는 일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 여성대회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만나볼 2위,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한자리에 모인 3명의 대선 후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도 행복합니다. 국가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대통령이 직접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슈퍼우먼, 원더우먼이 다 필요 없이 우리 여성들이 그저 자기 자신이기만 되면 되는 그런 사회 만들겠습니다. 웹툰 제목만 보고도 나 뜨거운 소리 내뱉는 사람 생각 뭐겠습니까? 여성을 존중할 줄 모르는 리더는 여성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후보 확정 이후에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만 일단 불참한 채 3명의 대선 주자들이, 3명의 대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전국 여성대회 표심과는 꽤 중요하잖아요, 이 후보들에게요. 그렇죠. 뭐 일단 지금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런 대중적인 행사, 특히 코로나가 조금 이제 풀리면서 저런 행사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만났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요. 또 특히 이날 행사가 이제 전국 여성대회입니다. 최근에 선거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여성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사커맘, 그다음에 시큐리티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투 문제라든지 총기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여성들의 어떤 집단적인 파워가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선거도요, 1997년도 이후에 선거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유일하게 주부와 자영업자가 선택한 후보가 다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만큼 주부들의 파워가 중요하고 주부들의 선택이 그만큼의 전적인 평균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뭐 맘카페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부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그 활동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후보들이 어떤 여성표를 공략한 것은 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즉 여성 친화적이고 여성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어야만이 결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이런 대회에 나오는 것도 아마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잠시 한번 더 볼까요?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왼편에는 김부겸 총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큰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 후보 3명과 일단 김부겸 총리까지 그 자리,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저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일정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목 의원님. 오늘 여성대회 참석을 했고, 어제는 국회 당무회의 이제 본인이 참석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했고, 오전에는 4.19 기념탑 참배 헌법 정신을 강조했는데, 내일은 광주를 갑니다. 글쎄요, 뭐 민생 혹은 뭐 4.19, 여성, 호남,
이 본인 일정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좀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전국 여성대회 같은 거는 사실은 이게 미리 예정된 날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 같은 일정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정이란 말이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심에서 우위에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실제 국민의힘 그 어떤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호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로는 이념적 지향성이 그 뭔가 가운데에서부터 약간 좀 보수 쪽으로 치중했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관련 논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광주에 원래 11월 초에 가려고 했던 것도 이제 대선 후보 선출 이후로 미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후보가 선출되고 나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취약점, 중도로의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을 쭉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번 주 일정을 다시 볼까요? 윤석열 후보, 여성, 그리고 광주행. 이번 주 목요일에는 봉하마를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병무 의원 말씀처럼 본인이 좀 더 공략하고 뭐 보완해야 될 취약 포인트들을 한 면씩 일정에 담고 앞으로 간다. 근데 내일 일단 광주를 가잖아요. 광주를 가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시니까 대체적으로 윤 전 총장, 윤석열 후보가 어떤 보관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개된 거는 없고요. 예. 그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 전략 전술을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광주 부분은 사실은 그 5.18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쿠데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그게 생각이 나요. 김재익 그 장관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경제는 내가 모르지만 당신이 경제를 잘 아니까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건 대통령이 모르고 경제 잘하는 사람한테 전문 분야를 맡겼다. 이런 점에서 되게 정치 잘했다. 사실 이렇게 말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속내를 자기의 그 진짜 진정성을 광주에 가서 그 광주 시민들과 함께 그냥 그 혼나더라도 만약에 그 곡해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왜곡된 건데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무슨 전략 전술 같은 거는 주변에서 참모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냥 본인의 진정성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저는 광주 시민들께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막에도 잠시 지나갔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방문을 벌써부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무슨 염치로 광주를 오나 광주 혹은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엇을 어떻게 사과할 건가 벌써부터 윤 후보 광주행을 이렇게 꼬집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런 반발이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예상을 했을 것이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 그다음에 그걸 또 곧바로 사과하지 않고 이틀 뒤에 송구하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더 강한 표현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그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 점을 이제 내일 가서 아마 내일 저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하고 해명을 하겠죠. 본인이 이 발언의 그 진위가 무엇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오해가 있어서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사과를 하러 왔다. 뭐 하는 걸 설명을 할 텐데 예. 그 설명을 할 경우에도 그걸 납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저 정도면 적어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 뭐 이런 평가도 있을 것이고 참 다양한 반응이 나올 텐데 예. 일단 뭐 그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는 부정적 반응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이제 부딪혀 보고 그리고서 이제 반응을 다시 본 다음에 뭐 본인의 다음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딪혀보고 다음 행보에 대해서 결정을 그렇죠. 아니 하겠다. 일단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저런 것들이 한 번 갔다 오래서 문제가 싹 해결되느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그 본인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 이건 풀리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만나봤다시피 오늘 전국 여성대회 이재명 후보만 빠진 주요 정당의 3명의 후보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마음도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에 대진표가 그려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입니다. 저 심상정 반드시 윤석열을 꺾고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아무리 정권교체 열망이 높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냐. 술에 비유한다면 어떤 후보는 술이 익은 줄 알았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썩은 술이고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익은 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각 후보들을 술에 비유해서 안철수 후보가 제일 숙성된 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 못 꺾는다. 나와 윤석열의 대결이다. 이 구호를 심상정 후보가 어제부터 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윤석열, 이강 구도로 대선의 판이 짜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강 후보에 대한 견제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저 얘기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다 비판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나와 이재명의 대결이다 말하기에는 또 이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 워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 단일화 논의가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단일화 협상에서 본인이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지율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과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일단 오늘 3명의 후보가 모이면서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뜨거워지는 분위기 저도 한번 감지했는데요.